구지석이 신여진에게 이용당한 구하나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복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구하나는 진구와 어떻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구지석은 하나가 신여진에게 이용당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습니다. 신여진을 파멸시키는 것, 그리고 누나의 복수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무너뜨리겠어, 신여진. 구지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구지석은 혜성그룹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고도로 제한된 비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암호화되어 있고 특별한 보안 조치가 적용되어 있어 일반 직원들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구지석은 이 문서들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구지석은 해커를 이용해 문서를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혜성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속한 지 30분. 그는 마침내 의심스러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최고 기밀이라는 폴더였습니다. 여기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구지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해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해커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키보드를 두드렸고 몇 분 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폴더가 열린 것입니다. 구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문서가 있었고 그 제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기업 인수 전략, 리베이트 거래 기록.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서에는 수년 전 파산한 그의 아버지 회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어떻게 회사채를 헐값에 매입하고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핵심 자산을 빼돌렸는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지석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문서들을 열어보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충격이 그를 덮쳤습니다. 혜성그룹이 수년간 자행해온 불법적인 기업 사냥의 전모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테림회사. 최근 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파산 사건이었습니다. 구지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 파일에는 테림회사를 무너뜨린 혜성그룹의 치밀한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대박이야. 구지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USB를 꺼내 삽입했습니다.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랐습니다. 언제 누군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 50%, 70%.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80%, 90%.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지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95%, 98%, 99%.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0%. 구지석은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지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늦은 밤까지 일하다 보니 잠깐 졸았네요.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구지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 USB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의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구지석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구지석은 주변을 신중히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그는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제발. 그는 파일들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구지석은 빠르게 파일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대박이야. 파일들 속에는 혜성그룹의 모든 비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불법 로비 기록, 그리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파산시킨 치밀한 계획들까지. 구지석은 특히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 관한 문서에 주목했습니다. 신여진이 어떻게 회사를 함정에 빠뜨리고 핵심 자산을 빼돌렸는지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여진은 교묘한 수법으로 구지석 아버지의 회사를 노렸습니다. 회사가 재정난에 시달릴 때 그녀는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나타나 회사채를 헐값에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경영권을 장악한 신여진은 곧바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회사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갔고 그 돈은 모두 신여진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구지석은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의 아버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 그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자 구하나였습니다. 여보세요, 하나야. 어디야?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걱정 있어? 고지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비밀로 해야 할까?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걱정은 무슨? 아무 일도 아니야. 전화를 끊은 후 고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그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의 복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고지석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는 첫 번째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신여진과 혜성그룹의 몰락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지석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USB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새벽녘, 고지석은 마침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나서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지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익명의 번호로 한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군요. 약속 장소에 도착한 고지석은 주변을 신중히 살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 기자님이십니까? 네, 고지석 씨인가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지석은 USB를 꺼내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혜성그룹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불법 기업 사냥, 비자금 조성, 심지어 살인교사까지.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특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그날 밤 고지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폭탄과 같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혜성그룹, 대규모 비리, 불법 기업 사냥 증거 포착. 회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지석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했지만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고지석도 참석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어떻게 이런 일이? 신여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지석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모든 눈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고지석의 말에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신여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무슨 뜻이지, 고이사?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깔려 있었습니다. 고지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어떻게 불법적으로 기업들을 인수했는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제 아버지의 회사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까지. 순간 신여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의 배우였어? 신여진이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고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신여진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신여진은 체포되어 연행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구하나의 삶은 은총의 입양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신여진의 계략에서 벗어난 하나는 은총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은총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야.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총은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의 품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는 진정한 모성애를 느꼈습니다. 한편 황진구의 삶도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영과 지석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세영의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진구는 세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세영은 충격을 받았지만 진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를 향한 감정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구는 용기를 내어 하나에게 고백했습니다. 하나야, 나 널 사랑해.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구야, 나도 널 사랑해.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고 그 순간 은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진구 아저씨.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나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은총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구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희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를 맹세합니다. 하객들의 축하 속에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하나가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나와 진구는 아기의 첫 울음소리에 환희에 차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은총은 오빠로서 기쁨에 넘쳤고 그들의 집은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행복해요. 하나와 진구는 미소를 지으며 은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행복해, 은총아.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진구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